60세 이상에서 관절염이 있는 정도는 여자가 남자보다 한 두세 배 정도 더 많습니다. 근데 관절염이 심해서, 무릎 관절염이 심해서 인공관절 수술을 받는 비율을 따져보면 여자가 한 10배는 많은 것 같아요. 왜 여자가 더 많을까요, 교수님? 선천적으로 좀 여자가 관절이 좀 약합니다. 그러니까 연골이 쉽게 다칠 수가 있고 구조적으로도 무릎 관절에 좀 힘이 많이 걸리게 되는 그런 구조를 좀 가지고 있거든요. 골반이 넓고 무릎이 좁고 해서 무릎 쪽으로 좀 힘이 많이 받게 되거든요. 또 무릎 관절은 큰 풍선 같은 주머니라고 생각하는데 펴져 있으면 이 주머니가 좀 펴져 있다가 무릎을 구부리게 되면 이 풍선, 이 물주머니 같은 걸 꽉 쥐어짜게 됩니다. 그러면 압력이 늘어나고 압력이 늘어나면 이 연골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리고 연골은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할 때 무릎 사이에 연골이 있는데 이게 구부렸다 폈다 할 때 사이에 끼면서 찢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또는 오래 구부리고 있는 동작 그 자체가 무릎의 관절의 압력을 많이 높이기 때문에 그 이제 연골이 약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죠. 지금 엑스레이를 보시면 뼈랑 뼈가 딱 닿아 있어요. 네. 대퇴골뼈랑 경골뼈 사이가 닿아 있다는 말은 사이에 연골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상상만 해도 너무 아플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보기만 해도 아파 보여요. 그냥 아파. 사실은 뭐 죽을 병 아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지만 예. 사실은 본인한테는 정말 이동이 안 되는, 내가 여기서 저기 몇 발짝을 못 걷는 상황이 되면 금방 우울해지고 힘들어합니다. 맞아요. 네. 예.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지만 진짜 죽을 것 같거든요. 이 연골이 아까 지금 계속 없어진다고 하는 거를 염증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관절염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관절염은 이제 관절에 생기는 염증입니다. 염증이 있으면 아프겠죠. 통증이 아프죠, 생깁니다. 아프죠. 예. 그리고 염증이 생기면 붓습니다. 그렇죠. 예, 붓고 그다음에 뻘개지고요. 여기가지고 예, 열이 납니다. 네, 그래서 발열, 발적, 부종, 통증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관절염도 연골이 닳아 없어지면서 닳아 없어진 연골이 손상을 받으면 그 연골 조각들이 주변을 이렇게 막 자극을 하거든요. 그럼 걔가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걔가 어르신들 보면 이게 다리가 이렇게 좀 휘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은 퇴행성 관절염이 왔다고 봐야 될까요? 나이가 들어서 관절염이 생기면 무릎의 한쪽 부분만 닳기 때문에 다리가 이렇게 변형이 오거든요. 약간 오다리셨던 분은 그런 변형이 더 쉽게 옵니다. 다리가 휜 분들은 나중에 관절염으로 올 가능성이 더 높고 관절염이 오게 되면 더 빨리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옆에서 봤을 때 다리가 쭉 펴지 못하고 약간 구부린 채로 걷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또는 다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무릎 뒤가 바닥에 안 닿고 약간 뜨는 분들, 이제 그런 경우는 꽤 진행된 관절염의 증상이거든요. 무릎이 쭉 안 펴진다. 그럼 좀 더 심각하게 보고 좀 수술을 빨리 권하는 편이긴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관절을 안 움직이면 또 굳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많이 써야죠. 그거 지금 교수님 제가 지금 이게 지금 관절을 아껴야 되는데 안 쓰면 또 망가지고. 그러니까 이 개념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잘 써야 되는데요. 잘 써야 된다. 과하게 쓰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관절은 정해진 정도의 운동 범위가 있거든요. 네. 우리가 팔을 요만큼 펼 수 있고 요만큼 구부릴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만큼 구부리는 거를 과하게 구부리거나 과하게 펴면 관절에 이제 무리가 가는 거죠. 그만큼 잘못된 자세, 조금 과하게 사용하면 우리는 무조건 관절염이 올 수 있다. 네. 통증이라는 거는 이걸 쓰지 마라라는 몸의 경고 비슷한 건데 그거라도 그 통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와 어느 정도를 해야 되는가? 말씀하신 것처럼 통증은 몸의 경고지 않습니까? 통증이 있으면 일단은 하던 걸 이제 안 하는 게 맞긴 합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있더라도 조금만 있는 범위 내에서 운동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걸을 때는 괜찮고 계단 오르내릴 때만 아프다. 그러면 계단 오르내리는 건 좀 안 하고 난 걸어도 아프다. 그러면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도 힘들다 그러면 이제 수영을 하시라고 하죠. 수영이나 물에서 걷는 거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 약을 먹고라도 운동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면은 이 정도면은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된다.
뭘 해도 아프면 인공관절 수술을 합니다. 뭘 해도. 예, 그러니까 지금 뭘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 수술 바로 전 단계까지 모든 걸 다 해봤는데도 네. 통증이 네. 안 없어지면. 네, 그러면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죠. 다만 하고 나서는 아무래도 자기 관절 같지는 않거든요. 여러 가지 활동에 제한도 있고 뭐 오래 쓴다고는 하지만 20년, 30년 지나면 또 재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위험도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 그게 이제 맞는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수술까지 안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도대체 뭘 어떻게 이 관절을 지켜야 됩니까?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살을 빼시라. 아, 살을 다이어트. 그러니까 체중 감량. 네, 체중 감량이고 뭐 얼마를 빼면 좋을 것이냐. 네. 5% 정도 빼라. 그러면 예를 들면 60kg 정도면 5% 하면 3kg 정도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3kg 정도 몸무게를 빼면 증상이 확 많이 좋아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도 꽤 있거든요. 목표를 거창하게 잡지 않고 한 2, 3kg 정도만 빼셔도 몸이 훨씬 가벼워지면서 무릎 통증을 좀 줄일 수 있다. 체중을 줄이면 무릎 관절에만 좋은 게 아니라 손관절염까지도 막을 수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체중을 하면 이제 무릎 관절에 좋아지는 건 알겠는데 손가락 체중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비만 자체가 유발하는 몸에 이렇게 좀 호르몬 변화들이 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몸의 여러 관절들의 관절염을 유발을 합니다. 본인의 식습관 이런 것들이 비만을 유발하는 건지 전혀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렇죠. 예. 아유, 나 안 먹어. 먹는 거 밥도 안 먹어. 근데 내가 치킨은 좀 좋아해. 뭐 이러시는 분들. 맞아요. 나 밥 안 먹어. 그냥 떡만 몇 개 먹어. 밥 안 먹어. 고구마 한 몇 개 먹어. 걷기 운동 말고 좀 무릎을 단련할 수 있는 다른 또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먼저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다리를 쭉 펴고 이 근육이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면서 한 10초 정도 해는 거죠. 이렇게 쪽으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요게 좀 심심하다 하면 이제 요걸 들어 올리는데 반대편 다리를 이렇게 올려서 네. 이제 누르는 거죠. 네. 누르고 다시 와. 해볼 수 있습니다. 어우, 순간 쥐가 올라오겠습니다. 와, 누르는 힘과 올리는 힘이 교차되니까 굉장히 이게 힘이 부하가 많이 가네요. 그다음에 이제 허벅지의 내측, 그래서 안쪽에 힘을 기르기 위해서 이 사이에 이렇게 책을 딱 끼고 네. 버티는 거죠. 이렇게. 자, 하나, 둘, 셋. 오야. 아, 자신 없는데? 자, 하나, 둘, 셋. 오. 제가 뽑아야지. 하나, 둘. 잘 뽑히는데? 인정 자정 없어요. 예, 예. 근데 진짜 이게 한 길을 넣고 한 길을 흘리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면 여기 허벅지에 힘이 딱 느껴집니다.